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공모전 중에 하나인데요. 도심 사진 분야에서 1위를 수상했고요. 그냥 이유 없이 이쁜 풍경을 보면 너무 좋고, 지금 나에게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진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이고 사진을 취미로 하고 있는 서영균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때 별명인 빨간닭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풍경 사진을 찍기 시작한 거는 이제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공보위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제 첫 부임지가 울릉도였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에서 처음에는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도 하고 등산도 하고 온라인 게임도 하고 비는 시간에 하고 싶은 것들 다양하게 하다가 한 가을쯤 되니까 이제 정말 이것저것 다 지루해지고 할 일이 너무 없어서 풍경 사진을 열심히 찍기 시작했고, 울릉도에서 근무할 때는 거의 쉬는 날이면 항상 사진기를 들고 밖에 나가서 울릉도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담았던 것 같아요. 이게 마치 이쁜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냥 이유 없이 이쁜 풍경을 보면 너무 좋고, 그래서 풍경 사진을 찍게 된 것 같습니다. 내가 풍경 사진을 찍지 않았더라면, 내 취미가 풍경 사진이 아니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곳에서 이 아름다운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이거를 느낄 수 없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물론 이제 그거는 모든 상황이 좋을 때 할 수 있는 좀 굉장히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생각이고, 오히려 좀 더 자주 하는 생각은 춥다, 배고프다, 무섭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좀 신기한 거는 스트레스나 그런 잡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은 사진 찍을 때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그게 또 사진을 찍을 때 굉장히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야경 사진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하면은 어떤 장노출로 인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사실 우리가 밤이라고 하면은 마냥 깜깜하고 어둡다라고만 이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카메라로 장노출로 찍으면은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색들과 그런 빛들이 담기고,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 풍경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그런 재미랄까, 기쁨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그 장노출 자체가 주는 어떠한 기다림의 설렘, 이런 느낌도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제 야경 사진을 위주로 찍고, 이번에 IPA라고 International Photography Awards라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공모전 중에 하나인데요. 도심 사진 분야에서 1위를 수상했고요. 제가 타임웨이브라고 제목을 붙인 거는 그동안에 다른 작가님들이 한 적이 없었던 그런 기법이다 보니까 내가 이름을 붙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타임웨이브라고 이제 제목 자체를 그렇게 했었고요. 태양이나 달을 중심으로 이렇게 파동이 일듯이 시간이 흘러가는 거를 사진 한 장에 보여주려고 했었고, 같은 장소에 삼각대랑 카메라를 놓고 낮부터 밤까지 찍은 사진들을 이제 대충 한 80장 정도 선택을 해서 그거를 동그랗게 잘라서 이어 붙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게 이제 합성이니까 사진이 아닌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지적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이제 합성이라고 하더라도 없던 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넣었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합성인 거를 속이고 그렇게 만든 작품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찍었던 것들을 원형으로 잘라서 쭉 이어 붙여서 낮부터의 밤까지의 변화를 보여줘야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만든 작품이고요. 사진으로 만든 사진이고, 누가 봐도 이거는 싱글샷이 아니라 이어 붙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제가 어떠한 의도로 이어 붙였는지를 또 사람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거짓은 없는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전시회 때 이제 전시했던 사진들 중에 레너드 해성이라고 지구에 8000년에 한 번 오는 해성이 있었어요. 그 해성을 제가 멀리 황매산까지 가서 찍어와서 전시를 했었는데요. 그 촬영 과정도 사실은 좀 어려움이 많았고, 과연 내가 예측했던 그 위치에 해성이 뜰 것인가 좀 걱정도 있었는데, 다행히 각도도 잘 맞았었고, 기대했던 것보다 예쁘게 잘 나온 데다 그걸 또 쉽게 담거나 접하기 힘든 장면이다 보니까 그 사진이 저는 이제 전시회 작품들 중에 애정이 갔었고요. 자, 이번 전시회 때 이제 크게 3가지 주제로 타임랩스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제가 그동안 해외여행 다니면서 담았던 타임랩스들로 만든 세계의 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국내에서 담았던 타임랩스를 모아서 만든 한국의 밤. 마지막은
은하수랑 달 사진들로 만든 밤하늘의 달과 별이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찍었던 수많은 타임랩스 사진들 중에서 한 5에서 10% 정도 이제 선택해서 붙여서 만든 거고요. 아무래도 낮에서 밤으로 변할 때 혹은 밤에서 낮으로 변할 때 그때 이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색도 변하고 밝기도 변하고 조명도 들어오고 이런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담은 타임랩스들이 많고, 그리고 뭐 별이나 달이나 태양 같은 것들은 눈으로 봤을 때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타임랩스로 몇 시간 동안 찍은 거를 빠르게 돌리면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타임랩스로 만들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다른 사람들이 찍은 풍경 사진들을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요. 이제 새로 접하는 풍경 사진을 딱 봤을 때 저는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이곳이 과연 밤에는 어떤 모습일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요. 아름다운 곳인데 밤 사진이 없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밤에 가서 찍어 봤을 때 낮에 찍은 것과는 굉장히 다른 느낌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고요.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는 이제 이렇게 꽃이 피어 있고 한옥이 있는 그런 풍경이었는데 이제 대부분 다 낮에만 사진을 찍어 오거든요. 그걸 보고 저는 밤에 찍으면 어떤 느낌일까 싶어서 밤에 가서 찍어 왔는데 그 달빛이랑 그 다음에 주변 가로등의 조명이 좀 간접적으로 비쳐서 그 오묘한 빛과 색이 보였던 게 그게 이제 기존에 낮에 찍은 사진들과는 좀 많이 달라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무거운 장비나 짐을 많이 짊어지고 다니다 보니까 뭐 어깨나 허리 건강 이런 걸 걱정하시는 지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근데 이제 재밌게도 제가 오래 앉아있는 과다 보니까 허리가 아프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허리가 아플 때에도 오히려 이제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산을 타고 사진을 찍고 돌아오면은 허리 아픈 게 싹 낫더라고요. 루틴으로 챙기는 장비가 제 생각에는 한 15kg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장비가 무거우면은 경량화를 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 경험상 몸이 적응하는 게 장비를 경량화하는 것보다 더 빠르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체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이제 뭐 장시간의 운전이건 뭐 등산이건 그리고 장비도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뒷받침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집에서 이제 직장까지 거리가 왕복 5km 정도 되는데 이제 매일 걸어서 출퇴근을 하고 이제 헬스도 꾸준히 했었고요. 그리고 PT도 받아서 한번 그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은 적도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어릴 적에 다들 꿈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고 하면서 이제 그런 꿈들이 잊혀지거나 희미해지거나 아니면은 복잡해지거나 이미 이루어서 없어지거나 이럴 수 있는데요. 지금 나에게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진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아름다운 그런 장면들을 사진으로 남기면서 그 과정을 즐기고 이렇게 사진 생활을 해가는 게 지금의 나에게는 어떠한 꿈에 가장 가까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소설가 피천득 작가가 썼던 은전 한 입이라는 글이 있는데 거기서 그 거지가 어떻게든 가지고 있던 은전 한 입이 제게 있어서 제가 매일 찍는 사진 한 장인 것 같습니다. 남들이 다 찍었던 풍경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나도 가서 예쁜 사진을 찍어서 내 걸로 간직하는 거, 그게 뭐 이유 없이 그냥 너무 갖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피천득의 은전 한 입과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번은 이제 그 오래된 지인분들이랑 밥 먹으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너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혼당한다 조심해라 약간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SNS에 올리는 사진들이 최근에 찍은 사진들 말고도 이제 14년간 찍은 사진들 중에 지금 계절에 이 사진이 올리면 적당하다 싶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선택해서 올리는데요. 그거를 이제 매일 올리니까 제가 매일 사진을 찍으러 다닌다라고 오해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야경 사진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다 재우고 밤에 뭔가 육아나 가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에 뭐 밤에 혼자 나가서 별개적 사진을 찍는다든지 은하수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야경 사진의 장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제가 꼭 담고 싶은 장면이라든지 행사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주말에 담고 싶으면은 그러면은 가족들이랑 거기로 가는 여행을 짭니다.
낮에는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나들이 다니다가 저녁 시간대에 이제 야경 찍는 게 매직 아워 때 한 30분 정도 되거든요. 그때 잠깐 뭐 아이들은 어디 체험 활동 같은 거 시키고 이제 사진을 찍으러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요. 사진사들 사이에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패밀리지라고 부르는데요. 그 마일리지를 이제 패밀리랑 붙인 말인데 평소에 이제 딸 아이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리고 사진 안 찍을 때 어디 항상 놀러 다니고 이런 식으로 평소에 패밀리지를 좀 많이 쌓았다가 중요한 날 가족들한테 야경을 구하고 사진을 찍으러 다니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어쨌거나 제가 이렇게 사진 생활을 하면서 이런 수준에까지 올 수 있었던 거에는 이제 아내의 도움이 많았던 것 같고 가족들한테도 사실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의사로서 사진 생활을 하면서 느낀 큰 장점이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환경들을 접할 수 있고 좀 자유로울 수 있고 이런 점이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로 더 환자들과 업무에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활동과 작품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그 긴 시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즐겁게 좋은 사진 찍으면서 또한 영상학과 전문의로서 의사로서의 본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관심 갖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